지금 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트럼프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상상 그 이상 쌍쌍이의 해외 감동 스토리에서 함께 알아볼게요. 제 이름은 LON 스카이예요. 저는 17살이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 중 한 곳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속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저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따뜻하고 익숙한 포옹 같았고 어릴 적부터 품어온 믿음이었어요. 제 방은 밝고 깔끔하며 벽에는 유명한 미국의 운동선수들과 명소들의 포스터들이 걸려 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마치 저만을 위해 빛나주는 것 같아서 또 다른 분주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언제나 제 일과를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켜고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아침 만트라를 반복했어요. 그 소리는 마치 노래처럼 저를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채워줬어요. 학교, 친구들, 심지어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준비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 다리안 보스는 아주 중요한 분이세요. 큰 회사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하시며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큰 무게를 지녔어요. 아침 식탁에 앉아있을 때 아직 제 아침 생각에 잠긴 저를 보면서도 아버지는 보통 미국의 위대함에 관한 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지난주에 식탁에 앉아 계실 때 아버지께서 잠시 찡그리게 만드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눈에 자부심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미국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조금 덜 중요하다고 믿으셨어요. 어렵고 세상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당연하게 느껴져서 한 번도 의심 없이 들었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가방을 챙겨 학교로 나갔어요. 걸음은 조용했고 인도 위에 내딛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교훈을 배우게 될지 궁금했어요. 학교에서는 창가 쪽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곳의 빛이 모든 것을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가족과 그들의 믿음에 관한 생각으로 마음이 떠돌기도 했어요. 아버지께서 미국을 높이 평가하시고 저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길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끔 학교 안뜰을 지나칠 때면 문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 에스터를 보았어요. 에스터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데 미국 밖을 많이 다녀본 적은 없지만 세상에 대해 저만큼이나 호기심이 많았어요. 에스터는 다른 문화와 나라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항상 미국을 먼저 믿으라는 교육을 받았지만 에스터가 한국 같은 곳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이런 곳들을 직접 볼 수 있겠지요. 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아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의심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때면 자꾸만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은미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어머니는 한국 출신이지만 거의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조용한 순간에 어머니의 눈빛 속에 담긴 부드러운 슬픔이 제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머니는 미국에 오시기 전 서울의 한 유명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일하셨었어요. 문학을 가르치셨고 지성과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하셨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마치 비밀을 간직한 듯 부드럽고 조용하게만 계셨어요. 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는 이야기를 부드럽게 하실 때마다 저는 항상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아침도 다른 날처럼 저는 미국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익숙한 얼굴들과 전통이 있는 제 작은 세계 속에서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은 미국 덕분에 성공했다고 농담 삼아 말씀하신 때들이 기억났어요. 저는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며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미국이 최고예요 라는 만트라를 반복하다가 잠시 멈추고 혹시 제가 들은 것 이상으로 세상에는 다른 것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은 떨쳐버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너무 편안해져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말씀과 집안의 익숙한 일상이 너무 안전하고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루 동안 배운 수업과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아침 식사의 향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집은 아늑하고 따뜻했지만 저녁 식탁에서는 여러 의견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아버지께서 평소처럼 미국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기억해요. 한국은 미국의 영향 없이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작은 목소리가 속으로 어쩌면 그 이야기는 다가 아닐지도 몰라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셨는지 종종 궁금해졌어요. 때로는 모두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세상은 어떨지 상상해보곤 했어요. 모두가 미국이 최고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한 번도 멈춰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상상했어요. 그런 순간들에는 자부심과 혼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미국을 믿으라고 배웠지만 동시에 재앙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더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오신 한국에 대해서요. 비록 오랫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제 마음은 서서히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몇 주 전 혼자 제 방에 앉아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저는 어머니께서 옛날 한국에 대해 들려주신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옛 전통, 다채로운 색채,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에 대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말들은 제 안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를 남겼어요. 저는 언제나 다른 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비록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하루를 준비하면서 저는 질문하는 것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어쩌면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강한 말보다 더 진실할지도 모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들은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고 동시에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도 느끼게 했어요. 지금 학교로 걸어갈 때 저는 예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나무에 물든 선명한 빨간 잎, 반갑게 웃는 반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학교 건물의 작은 건축적 세부사항들까지요. 모든 세부사항이 단 한 가지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속삭임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제 세상이 더 다채롭고 풍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에스터와 함께 앉아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스터가 엘로우엔 새로운 나라로 여행 가서 직접 모든 걸 보고 느껴보는 건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에스터의 눈에서는 설렘이 반짝였고 제 마음 한켠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어졌어요. 저는 가끔은 궁금하긴 한데 언제나 미국이 제가 속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에스터는 다정하게 웃으며 언젠가는 진실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간단한 점심 대화 속의 말들이 종이 울리고 나서도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제 머릿속은 그날의 교훈과 대화들로 가득 찼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아버지께서 미국이 최고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저녁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는 어머니의 과거에 관한 부드럽고 은밀한 이야기들이 기억나면서 제 가슴 한켠이 약간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저는 제 안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는 미국의 시끄럽고 당당한 목소리,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부드럽고 신비로운 속삭임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눈을 감고 생각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미래와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대해 상상했어요. 먼 나라의 거리를 걸으며 모퉁이마다 이야기가 숨어 있고 모든 사람마다 나눌 비밀이 있는 그런 여행을 꿈꿨죠.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눈을 떠서 세상을 진짜로 바라볼 시간이 왔다고 느꼈어요. 잠에 들며 이런 생각들을 안고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비록 여전히 아침마다 미국이 최고예요 라는 만트라를 되뇌며 믿었지만 제 안의 아주 작은 부분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쪽 끝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한 방향만 보도록 배웠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으로 서서히 향하기 시작했어요. 긴 학교 하루를 마치고 드디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집안에서는 갓 구운 빵과 따뜻한 향신료의 냄새가 가득해서 머릿속을 어지럽혔던 바쁜 생각들을 잠시 잊게 해줬어요. 오늘은 평범한 수업과 숙제만 있는 하루가 아니라 뭔가 신비롭고 중요한 일이 암시되는 날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께서는 단호한 표정으로 신문을 읽으며 좋아하시는 의자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며 부드럽게 허밍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날 학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은 탓에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학교 소풍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는 소식이었거든요. 가족 간 대화에서 항상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곳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쪽으로 갔어요. 식탁은 접시와 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따뜻한 식당 램프 불빛이 모든 것을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께서는 평소처럼 미국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기억해요. 한국은 미국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솟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동안 별로 곱씹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곧 한국에 가게 되니 한마디 한마디가 숨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느껴졌어요. 어머니 은미께서는 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약간 슬퍼 보였어요. 어머니께는 항상 자신만의 비밀, 특히 한국과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좀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 후 대화가 잠잠해지자 어머니께서 거실에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부드러운 말투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낡은 작은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내셨어요. 평범한 봉투가 아니라 두툼하고 오래된 종이 질감이 느껴져 마치 오래전 비밀을 간직한 듯 했어요. LON 어머니께서 봉투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걸 안전하게 잘 보관해 두렴.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있을 때 열어보렴. 어머니의 눈에서는 걱정과 동시에 희망이 엿보였어요. 저는 보물처럼 봉투의 무게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봉투 뒷면에는 내가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을 때라는 작은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어떤 진실인가요, 어머니?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우리 가족과 한국에 대해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많단다. 이 편지가 내게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숨기셨을까요? 이 편지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제가 한국으로 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혼자 제 방에 앉았어요. 방은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때때로 들리는 바깥 차량 소리 외에는 고요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봉투는 작은 밀랍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앞면에는 섬세한 글씨로 서울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잉크 위로 손가락을 살며시 스치며 마치 역사의 한 조각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렘, 혼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거의 모르는 나라로 가게 되어 설렜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강한 한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숨긴 단서가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언제 편지를 열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가족의 과거에 숨겨진 한 부분을 배우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어머니께서 부드럽게 한국에 대해 언급하셨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라 제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기억과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느리게 흘렀고 저는 결국 봉투의 밀랍 도장을 조심스레 떼어내기로 결심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살며시 열었어요.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에 정갈하고 섬세한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어요.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담아 쓴 것이 느껴졌어요. 편지는 따뜻한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이후 서울의 한 주소에 대해 언급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그 주소를 방문하라는 말과 함께 제게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과거와 우리 가족의 숨겨진 인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편지를 여러 번 읽으면서 마치 편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오래전 제가 태어나기 전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과 변화의 시기가 있었음을, 고난과 동시에 희망과 사랑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들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무게 있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 편지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줄 초대장임을 깨달았어요. 읽을수록 저는 사진과 대화 속에서만 보았던 한국에 대한 연결고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듣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미국이 최고예요 라고 외쳤던 제 자신을 떠올리며 이제는 그 믿음이 완전한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봉투와 편지 그리고 서울의 주소가 모두 제 가족 이야기의 또 다른 면, 곧 한국과 깊은 인연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그 미스터리를 풀 열쇠인 것만 같았어요.
그 주소가 저를 어디로 이끌지, 작은 동네의 오래된 집일 수도 있고 추억이 가득한 오래된 건물일 수도 있다고 상상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분주한 생활 속에서 한켠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이제는 제 마음 한켠에 작은 의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집에서 들었던 강한 의견들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을 거예요. 어쩌면 한국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숨은 진실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렸던 순간이 마치 꿈처럼 생생해요. 제 심장은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밝고 현대적인 터미널이 있었어요. 집에서 알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제가 늘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대해 제가 몰랐던 것이 많다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큰 유리창과 끝없이 반짝이는 바닥이 보였어요. 곳곳에 한국어와 영어로 정보를 보여주는 스크린들이 있었어요. 터미널을 지나며 저는 친절한 로봇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여행객들을 게이트로 안내하고 길도 알려주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미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신비로운 편지가 생각났어요. 그 편지에는 섬세한 글씨로 적힌 서울의 한 주소가 있었어요. 아직 그 주소를 방문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를 보며 제 가족과 한국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안내 데스크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은 한 여성이 제 주저함을 눈치채고 다가와 도와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분명하고 친절한 영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학교 소풍으로 왔다고 모든 것이 새롭고 약간 긴장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공항 기차역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표시된 작은 지도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계속 길을 나섰어요. 그분의 친절함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기차역은 찾기 쉬웠어요. 저는 깨끗하고 조용한 현대식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가 공항에서 멀어지자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한글로 적힌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보였어요.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움직이는 그림 같았고 색채와 움직임이 가득했어요. 때때로 작은 공원에서 가족들이 모여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미소 뒤에 숨은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기차 여행 동안 저는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셨던 여러 번의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께서 한국에 대해 은밀하게 이야기하실 때의 부드러운 눈빛도 생각났어요. 혼란스러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빠르게 달리는 기차와 창밖으로 보이는 활기찬 도시 풍경은 아마 한국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자신만의 강한 정신과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차가 도심 한복판의 분주한 역에 도착했어요. 플랫폼에 내리자 주변에서는 삶의 웅성거림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인도를 서두르고 노점상들은 반갑게 인사하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본 모든 얼굴들이 바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분주한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는 게 어떨지 상상했어요. 넓은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어요. 유리벽에 반사된 분주한 거리의 모습, 읽을 수는 없지만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채로운 한국어 간판들이 보였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인도는 사람들이 나란히 걷기에 넉넉했어요. 분주함 속에서도 놀랍도록 질서 있고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한적한 공원 앞을 지나쳤는데 아이들이 놀고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잠시 눈을 감고 주위의 부드러운 소리, 잎사귀의 바스락거림,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 그리고 현지인들의 경쾌한 대화를 들으며 그 단순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한국의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잠시 후 저는 노점이 즐비한 번화한 지역에 이르렀어요. 구운 고기, 달콤한 떡, 매콤한 국수 등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배가 고파진 저는 새로운 맛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다정하게 손짓하는 노점상에게 다가가 떡볶이 한 그릇을 권유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입 베어 물자 대담하고 매콤한 맛에 놀라 웃음이 번졌어요. 노점상께서는 다정하게 웃으시며 우리 음식은 곧 좋아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심이 느껴진 그 말에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탐방하면서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신비로운 편지에 적힌 주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아직 그 주소를 방문할 준비는 안 되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찾아가 보리라고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지금은 분주한 거리와 새로운 광경, 소리들을 만끽하는 데 만족했어요. 서울의 모든 구석구석이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질문하며 문 뒤 숨은 이야기를 발견하라고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저는 한적한 골목에 숨어있는 전통 찻집에 들르게 되었어요. 현대 고층 건물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래된 느낌의 건물이었어요. 나무벽과 종이 등불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허브차의 부드러운 향과 도자기 컵들이 내는 잔잔한 소리가 들렸어요. 찻집 주인인 연세 있으신 분께서 달콤한 인삼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찻집 주인께서는 이곳의 역사와 오랫동안 현지인들이 모임의 장소로 이용해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작은 가게에 이어져 있는 전통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찻집을 나선 후 저는 인근 시장을 돌아보았어요. 시장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부터 수공예품, 작은 장식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파는 활기찬 곳이었어요. 그곳의 에너지에 이끌린 저는 한정된 한국어 실력으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고 따뜻한 웃음과 친절한 제스처로 맞이받았어요. 낯선 땅에서도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세계를 나눠주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걷던 중 저는 휴대폰을 꺼내 흥미로운 장소들을 사진에 담았어요.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거리 공연자, 건물 옆 화려한 벽화, 야외 카페에서 함께 식사하는 친구들의 모습 등 하나하나가 한국이라는 땅이 품고 있는 이야기의 조각 같았어요. 저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사진 한 장 한 장, 미소 하나하나가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제 이해를 더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때때로 저는 집이 그리워졌어요. 가족의 익숙한 일상과 어릴 적 익숙해진 말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곧 신비로운 편지와 가족의 과거를 발견하겠다는 약속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것을 도전하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작은 연못 근처의 고요한 장소를 찾아 똘담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며 평온함을 만끽했어요. 노트북을 꺼내 그날의 생각과 느낌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현대적인 공항,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궁궐에 관한 기억들이 차례차례 적혀갔어요. 신비로운 편지에 적힌 주소도 잊지 않고 메모해두며 언젠가는 그곳을 방문해 그 비밀을 밝혀내리라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집에서 들었던 강한 믿음들과 함께 제 안에서 두세 아버지의 시끄럽고 자랑스러운 미국에 관한 목소리와 어머니의 부드럽고 신비로운 한국에 관한 속삭임과 공존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제 생각을 흘려보냈어요. 미래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상상하며 먼 나라의 거리를 걸으며 모퉁이마다 숨은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이가 비밀을 간직한 그런 여행을 꿈꿨죠. 저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세상을 진정으로 보기 위해 눈을 떠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숨겨진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제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저 자신에 대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란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가이드북에서 읽었던 작은 문화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센터는 예술, 음악, 스토리텔링을 통해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약간 긴장되었지만 호기심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센터 입구를 지나자 한 따뜻한 얼굴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서준이셨어요. 젊은 남성으로서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어요. 깔끔하고 심플한 옷차림에 말투도 편안해서 저를 금세 환영하는 느낌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이에요. 저희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분명한 영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미소로 답하며 어느새 우리는 깊은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서준께서는 자신이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태블릿에 담긴 옛 궁궐, 전통 축제, 그리고 한국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설명하실 때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신비로운 편지와 우리 가족의 숨겨진 과거에 관한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서준께서는 한국에는 여러분이 들어본 것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음악, 예술, 서로를 아끼는 방식 속에 그 진가가 담겨 있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씀이 마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듯 했어요. 집에서 한쪽 면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랑, 고통, 희망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서준께서는 그날 센터에서 열리는 소규모 토론회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 속에서 그 초대를 수락했어요. 토론회에서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중 한 명은 대학생 지훈이셨어요. 지훈은 현지 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그의 다정한 태도 덕분에 저는 금세 편안해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온 학교 소풍 학생이라고 말씀드리자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항상 멋진 일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모두에게 교훈이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후 지훈의 다정함이 더욱 빛난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좁은 골목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전통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가방에서 휴대폰이 빠져나간 것을 깨달았어요. 당황스러움에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워 눈물이 핑 돌던 순간 지훈께서 제 곁에 나타나셨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부드럽게 물으시며 제 곤란한 모습을 보셨죠. 저는 휴대폰을 잃어버려 길을 잃은 기분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지훈께서는 주저없이 제 손을 잡으시며 걱정 마세요. 근처 경찰서로 같이 가서 학교에 연락하는 데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다정한 행동 덕분에 저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분주한 거리를 함께 걸으며 지훈께서는 현지의 관습, 이곳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는 법이며 낯선 이에게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휴대폰 문제를 정리한 후 지훈께서는 저를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김치와 함께 나온 뜨끈한 비빔밥 그릇을 나누며 지훈께서는 자신의 인생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작은 것을 잃어야 세상을 더 크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라고 하시며 한입 입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며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일 무렵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서준께서 저를 도심 외곽의 전통가옥으로 초대하셨어요. 그 집은 매우 특별한 곳이라고 설명해 주시며 오랜 옛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고 특히 한 분이 오래도록 감추었던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서준과 함께 조용한 나무가 늘어선 길을 달리다가 작은 정원에 둘러싸인 소박한 오래된 건물에 도착하자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한 연세 지긋하신 여인께서 다정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녀의 이름은 선복이셨어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존재감을 지니신 선복 할머님께서는 환영해요. 엘로우엔. 오래도록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을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들었어요. 서준께서는 선복 할머님이 어머니 은미의 오랜 친구시며 오랫동안 감춰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 전통 그림들, 손글씨 편지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공기는 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어요. 선복 할머님께서는 조용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이 있는 한 방으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할머님께서는 편안한 쿠션에 앉으시며 제 옆자리를 권하시며 앉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앉았고 중요한 무언가를 배우게 될 예감이 들었어요. 선복 할머님께서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서울의 한 유명 대학에서 뛰어난 교수로 일하셨던 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해 보였어요. 당신 어머니는 아주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한국을 깊이 사랑하셨지만 많은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랑을 숨겨야만 했던 때도 있었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귀 기울여 들으며 젊은 은미께서 웅장한 강당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모습, 꿈과 희망이 가득 찬 눈빛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어요. 선복 할머님께서는 이어서 비밀스러운 모임, 감춰진 편지, 그리고 조용한 용기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겪으신 상상도 못할 어려움 때문에 일부 삶을 숨겨야만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건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하거든요. 라고 설명하실 때 저는 슬픔과 동시에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느꼈어요. 선복 할머님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는 다정한 어머니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어머니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선복 할머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할머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대답해 주셨어요. 모든 가족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고 때로는 그 비밀이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걸 배웠어요. 선복 할머님의 부드러운 말씀과 오래된 나무 바닥의 조용한 삐걱거림 속에서 제 믿음마저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국에 관한 강한 의견들을 떠올리며 한쪽 면만 봤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오래된 집에서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던 과거의 기억들 속에서 진실은 종종 우리 마음속 조용한 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집을 나서며 서준, 지훈과 함께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저는 그날들은 모든 이야기를 곱씹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랫동안 감춰진 가족의 한 조각에 다가가는 느낌이었어요. 서준, 지훈, 그리고 선복 할머님의 따뜻한 마음과 이야기 덕분에 저는 그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작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노트북에 그날 만난 서준의 따뜻한 환영, 지훈이 바쁜 거리에서 도와주신 다정한 모습, 그리고 선복 할머님께서 들려주신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모두 적었어요. 한순간 한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저는 모든 기억을 꼼꼼히 적어두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모습, 배려 깊은 사람들, 숨은 역사, 그리고 다정한 진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깊은 경이로움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하는 경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질문하고 귀 기울이며 제 마음을 열어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날 잠이 들면서 저는 다정한 목소리와 미소 짓는 얼굴들을 떠올렸어요. 내일은 또 다른 모험과 배움의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정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해가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모습을 드러내며 일찍 눈을 떴어요.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며 시원한 아침 공기가 폐를 채우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처음 내려섰던 그때의 제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여러 경험을 통해 달라진 제 자신임을 느꼈어요. 지난 며칠간 저는 다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맛을 보고 마음을 채워주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이제 저는 변화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따뜻한 토스트와 과일로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저는 주변 동네를 걸으며 한국의 일상을 직접 느껴보고자 했어요. 부드럽게 울리는 제 발걸음 소리와 시원한 아침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를 즐기며 천천히 걸었어요.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가판대를 준비하며 갓 구운 빵과 피어나는 꽃향기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어요. 걷다가 저는 처음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신비로운 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그 편지는 가족의 비밀과 오랜 역사 속에 감춰진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직 서울의 오래된 주소를 직접 방문할 준비는 못했지만 언젠가 어머니의 과거를 더 알아보고 싶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일상, 낯선 이들의 미소, 웃음소리, 그리고 주변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연못이 있는 고요한 공원에 도착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연못 옆에 편안한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제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변화에 대한 감정과 한국에서 보게 된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의 따스한 환영, 안내 데스크 직원의 친절한 말,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의 맛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트렸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지훈 씨가 다가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권했어요. 지훈 씨는 다정한 미소와 차분한 존재감으로 자리에 앉으시며 우리 둘은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공원을 정말 좋아해요. 평화롭고 마치 집을 떠난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지훈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여기서 이렇게 평온한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집에서는 항상 바쁘게만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천천히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삶의 변화는 작은 것들을 주목하는 데서 시작돼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인내심 있고 열린 마음으로 만들어준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의 말씀이 따뜻한 담요처럼 제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 변화의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 내면의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감정을 발견하는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공원에서의 대화 후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도시 곳곳은 새로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를 지나며 목조벽과 곡선 지붕이 오래된 날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그 집 중 하나에서 신비로운 편지에 언급된 비밀이 있을 것만 같아 약간의 전율과 함께 호기심이 솟았어요. 아직 그 주소를 방문할 준비는 못했지만 제 가족의 과거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전통 한국 미술과 현대 미술이 함께 전시된 지역 갤러리를 찾았어요. 갤러리 내부의 벽면은 아름다운 그림과 서예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동감 넘치는 색채와 우아한 분놀림이 마치 종이 위에서 춤을 추듯 표현된 것을 감상했어요. 각 작품은 사랑, 상실, 희망, 그리고 사람들의 끈질긴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그림들이 마치 제 내면의 변화하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았어요. 잠시 한적한 분위기의 그림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에스터가 서 있었어요. 에스터는 제 학교의 소중한 친구로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엘로우엔, 여기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라며 말하자 저는 웃으며 저도 정말 기뻐요. 갤러리 곳곳에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에스터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친구라 저희는 그림에 대해 그리고 각 분놀림 뒤의 이야기에 대해 한참 이야기 나누었어요. 에스터는 우리의 여정은 마치 이 그림들 같아요. 붓질 한 번 한 번 색 한 조각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에 큰 희망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조금씩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매 경험마다 제 인생에 새로운 색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갤러리 관람 후 에스터와 저는 전통차로 유명한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는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쿠션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낮은 테이블에 앉아 달콤하고 향긋한 차를 주문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에스터에게 신비로운 편지와 그 속에 담긴 비밀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에스터는 진지하게 경청하시며 엘로우엔, 때로는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나를 받아들이는 열쇠예요.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이번 변화의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여러 부분을 이해하게 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선복 할머님의 이야기, 혼란스러웠던 가족의 메시지, 그리고 여러 차례 들었던 다정한 말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제 자신을 알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어요. 카페를 나선 후 저는 벚꽃나무가 늘어선 고요한 거리를 걸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부드럽게 흩날리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잠시 멈춰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두려움이나 옛믿음에 얽매이지 않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앞으로 변화와 배움, 그리고 성장하는 제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다짐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다시 노트북을 꺼내 이날의 모든 기억들을 기록했어요. 공원, 갤러리, 카페, 그리고 벚꽃의 부드러운 모습을 모두 적으며 지훈 씨와 에스터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제 가족의 과거 비밀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어요. 모든 순간이 제 자신을 이해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어요. 늦은 오후 저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소규모 지역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곳에서는 전통음악, 춤,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한 올의 가야금 선율이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전통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움직이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장면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를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저는 한 연세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할머니 한 씨께서는 전통과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 천천히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때로는 과거와 마주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뿌리를 기억할 때 비로소 힘을 얻는 법이랍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어요. 변화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을 포용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도시의 불빛이 부드럽게 반짝이는 거리 위를 걸으며 오늘의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오늘 만난 따뜻한 사람들, 친절한 목소리, 그리고 고요한 궁궐에서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음미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새기며 저는 오늘의 모든 경험을 노트북에 기록했어요. 시원한 바람, 문화센터에서 들은 부드러운 음악, 카페의 달콤한 차맛, 그리고 매 순간이 제게 준 깨달음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어릴 적 미국이 최고예요 라는 믿음 속에 살던 제가 이제는 세상 곳곳에 진실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열심히 질문하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며 제 마음이 진실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평화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잠에 들며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작은 씨앗이 시간과 정성, 그리고 약간의 용기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듯 서서히 자라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날과 새로운 비밀,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슬픔이 교차하는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호텔 방의 얇은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새벽빛이 스며들고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긴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배운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천천히 옷을 골라 입으며 인천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의 제가 아니라 여러 경험과 진심 어린 만남들로 달라진 제 모습을 거울에서 보았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번 여행의 교훈들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호텔을 나오기 전 저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여행 동안 스케치, 메모, 그리고 작은 기념품들로 가득 찬 노트북에 마지막 생각들을 적었어요. 매콤한 떡볶이의 맛, 문화센터에서 들은 가야금의 부드러운 음악, 지훈과 에스터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선복 할머님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들이 하나하나 빛나는 돌멩이처럼 이어진 길을 기록했어요. 호텔을 나와 동네를 한 바퀴 걸으며 평소와 다른 시각으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이른 아침 시장에서는 갓 내린 커피와 달콤한 페이스트리 향이 가득했고 상인들은 정겹게 인사하며 가판대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예전의 믿음을 뛰어넘는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조용한 강가 공원을 찾았어요. 큰 나무 아래 작은 벤치에 앉아 바람에 실려오는 잎사귀 소리를 들으며 지난 며칠의 추억들을 되새겼어요. 인천공항에서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안내데스크 직원의 다정한 미소, 기차에서 본 활기찬 서울의 풍경, 문화센터에서 서준의 깊은 설명, 분주한 거리에서 지훈의 도움, 그리고 선복 할머님께서 전해주신 어머니의 비밀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았어요. 그곳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제 안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어릴 적에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을 품고 자랐지만 만난 모든 얼굴과 들은 다정한 말씀이 그 믿음을 새롭고 풍부한 진실로 바꾸어 놓았어요. 이는 마치 제 가족과 제가 자라온 문화와 새로운 경험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다리를 하나하나 놓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 휴대폰에 에스터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늘 기분 어때요? 작별 인사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는 그 따뜻한 말에 미소 지으며 행복하면서도 슬퍼요. 한국은 저를 바꿔놓았고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라고 답했어요. 떠나지만 이 경험들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을 거라고 느꼈어요. 조금 후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거리마다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퍼져 있었고 만난 사람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다리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 모든 순간들이 집과 세상을 잇는 다리를 쌓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마지막으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건물들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다채로운 시장과 조용한 골목들이 각자의 비밀을 간직한 채 스쳐 지나갔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과 음악, 미술, 그리고 수많은 친절한 만남들이 떠올랐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할지 고민했어요. 제가 찾은 진실을 어떻게 공유할지 고민하며 말이에요. 그날 오후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예전처럼 밝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추억과 작별의 감정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복도들을 걸으며 안내방송 소리와 직원들의 친절한 얼굴,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여행객들을 바라보았어요. 탑승 게이트 근처 조용한 곳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가족, 특히 아버지를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기술과 친절이 만난 곳,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숨은 비밀들이 있는 곳, 제가 맛본 매콤한 떡볶이와 따뜻한 차 한 잔의 기억들을 담아내려 애썼어요. 그리고 집에서 받은 신비로운 편지와 그 초대가 가져다준 가족의 숨은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제 마음은 자부심과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공항 복도에서 저는 다리처럼 쌓아온 추억들을 떠올리며 정보 데스크 직원, 지훈, 서준, 선복 할머님, 그리고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던 에스터에게 조용히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새롭게 쌓아온 경험과 진실의 다리를 품에 안은 채 이제는 한때 미국이 최고라고만 믿었던 제가 아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게 된 제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긴장과 결심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향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익숙한 풍경과 소리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노트북은 보물처럼 제 곁에 있었고 한국에서의 수많은 이야기와 따뜻한 만남 그리고 배움의 순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 앉아 저는 아버지께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저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하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번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인천공항의 밝은 모습, 서울의 분주한 거리, 그리고 길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매콤한 떡볶이의 맛, 작은 카페에서 마신 따뜻한 차,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들은 한국의 역사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선복 할머님의 어머니 은미에 관한 비밀 이야기와 그동안 제가 몰랐던 가족의 또 다른 면모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식탁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후 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LON, 저는 항상 제게 주어진 믿음을 따랐었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달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듯 했어요. 어쩌면 나도 한국의 진실, 내가 직접 본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구나. 라고 하시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정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었고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제는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배워야 할 때인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다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저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마저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과 한국 두 문화 모두에 대해 계속 배워나가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리라고 다짐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노트북을 가까이 두고 학교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아버지께서도 한국에서 다녀온 장소와 만난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하시며 옛 사진들을 보며 새로운 호기심을 보이셨어요. 언젠가 우리 같이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이 나오자 제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 찼어요. 제 여정이 제 가족과 세상 모두를 잇는 다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느껴요. 제 마음을 열고 계속 질문하며 듣고 배워나갈 때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또 다른 다리 한 조각이 놓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 다리 위에 서서 모든 이들이 친절과 존중 속에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것이 제 약속이에요. 항상 호기심을 갖고 계속 질문하며 언제나 진실을 향해 마음을 열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번 한국 여행은 우리 각자의 차이가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문화와 전통, 그리고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며 다리 역할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장을 마치며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감돌아요.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멋진 친구들을 만났으며 제 생각과 삶을 바꿔놓을 비밀들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교훈들을 평생 간직하고 만나는 모든 이와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저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자가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문화를 잇는 다리를 만들어 가려는 젊은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호기심을 갖고 계속 질문하며 진실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해요. 이번 한국 여행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임을, 그리고 우리의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제게 알려주었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